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시 기존 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도로, 화단,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고 새롭게 건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사유지는 일정한 면적 이상이면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게 되지만 국공유지의 경우 재개발 조합에 무상 양도하고 재개발 후에 도로 등으로 다시 기부 체납받게 됩니다. 이때 조합은 무상 양도 위에 유상 양도 받아야 하는 기반시설이 있는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3년 이내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매입하지 못하면 3년 이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하고 이때 지가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내 사유재산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은 조합원들 소유지만 집 앞 도로나 구청에서 설치한 화단, 상하수도 시설, 공공시설 같은 재개발 지역 내 국공유지 및 시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한남 4구역 조합은 2024년 10월 2일 국공유지 무상양도, 무상기속 업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공사 권한을 갖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로부터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화면은 10월 2일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무상기속 업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입니다. 한남 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자와 시설, 면적 등을 파악하고 매각, 양도 등에 대해 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입찰 공고는 이러한 업무를 위한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전 이루어지는 무상 양도의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이고 그 대상은 조합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기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재산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후에는 그에 맞게 도로나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공사비는 조합이 부담하고 사업 후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것을 기부체납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새 도로, 공원, 하수도, 공용주차장, 공동시설구 등 정비 기반시설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이외에도 우체국, 주민지원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비 기반시설과 신설하는 공공시설은 준공인가를 기점으로 소유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합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상 귀속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기존 기반시설을 조합에 무상 양도해주고 조합이 재개발로 새로 지은 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교환 개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98조, 제101조와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됩니다.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후에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기반시설이 없는 곳보다 많은 곳이 조합의 수익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교환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양도, 무상기속 위에 조합이 돈을 주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용도 폐지 정비 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지 않고 유상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 자치구가 패소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 도로 중 일부 무당 점용한 부분은 유상 매입 계획 체결을 하였는데 판결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체 정비 기반시설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주차장 유상 매입 계획 체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결정 고시 위임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판결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은 국공유지 정비 기반시설 등의 무상기속 양도 구조입니다. 조합에서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조합이 국공유지 관리청과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관리청이 협의 동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고시하게 됩니다. 국공유지 중 유상 매입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협의한 금액으로 매입을 마쳐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협의 매수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준공 시 조합은 관리청에 귀속, 양도 종류, 세목 등을 통지하고,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은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전 고시하고 보존 등기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서 유상양도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합의한 금액이 아닌 다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남 3구역은 사업구역 내 국방부와 서울시 교육청 소유 부지 등 36,453제곱미터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공유지 지가가 뜨면서 당초보다 매입 비용을 1,000억 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 양여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한남 3구역은 2019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 3월 28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지가상승분이 반영돼 조합이 내야 할 분담금이 약 7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보다 더 큰 1,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약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공유지 매입을 담당하는 용역에만 58억여 원을 들여 인력을 고용했는데 진척이 없었다며 국공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다면 매입대금 공탁을 통해 시효를 일단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공급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면 관할 관청의 추가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국공유지가 많은 지자체는 유상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린이, 노인시설 등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이 돈으로 받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최근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 기부찬합 시설 부지에 서울시는 50m 8레인 규모 수영장을 갖춘 종합체육관 등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체육센터, 어린이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3억 원입니다. 일부 행정기관은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조합과 지자체 간 의견 충돌이나 진통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협의할 지자체가 많거나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 진행이 어렵고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유무상 여부가 정해지면 사업 시 인가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남 4구역의 경우 연내 사업 시 인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가 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상 유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에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합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협의 과정에 따라 사업 시 인가 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앞으로는 멤버십 회원 위주로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멤버십 채널에 가입하시면 전문적인 부동산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